자, 오늘은 3단원 태양계 구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태양계 구성은 과학 1에서는 마지막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계 구성을 하고 이제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심장에 관련된 순환 부분, 호흡과 관련된 부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맞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 구성은요. 이건 뭐 다 외워야 합니다. 자, 이거 지금 좀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경을 써서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태양계 구성에서만 적어도 세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약간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 좀 유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태양계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연하게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 간단하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배울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행성, 외소행성, 해성 등으로 자 이루어져 있는 전체의 공간을 태양계라고 한다라고 있어요. 그럼 행성은 뭐고 외소행성은 뭐고 해성은 뭔가? 자, 옆에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외소행성이라는 아이는요, 대표적으로 명왕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둥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는 한데 크기가 주위의 행성들하고 그닥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뚜렷하게 행성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외소행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일반적인 행성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수성이나 금성이나 이렇게 독자적인 크기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태양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행성이라고 하는 거고, 외소행성은 행성하고 비슷한 어떤 조건을 다 갖추고는 있지만 크기가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튀지가 않는 아이들인 거야.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외소하다, 외소행성이다라고 하는 거고, 소행성은 뭐냐면 모양이 행성 중에서도 모양이 막 불규칙하고 조금 이런 우리가 수성이다, 뭐 화성이다 딱 말하는 행성과 행성 사이에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소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처럼 딱 행성이라고 하긴 힘들어. 모양도 조금 찌그러져 있다든지 아니면 좀 뭐 딱 규칙적으로 뭐 배열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성이라 말하긴 힘들지만 뭐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다든지 그러니까 행성하고 행성 사이에서 나름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소행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해성이라는 아이는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행성이라 말하긴 힘들고 그냥 먼지와 얼음 덩어리. 자, 위성은 뭐냐면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아이들입니다. 행성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아이들인 거고. 자, 그러면 차이를 보면 우리가 옆에 봐봐. 태양님 있잖아. 아이고, 눈부셔. 자, 태양이 있어. 태양 주변을 이렇게 각각의 거리로서 돌고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우린 행성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그 행성들이 자신들을 행성을 도는 어떤 행성을 공전하는 작은 아이들을 옆에 끼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행성과 행성 사이에 행성이라고 불리기는 힘들지만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소행성. 또는 외소행성은 행성처럼 동그랗고 반듯하게 생기긴 했지만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딱 독자적인 행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들을 외소행성.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8개의 행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봐가지고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양계를 돌고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자, 수성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다 외워야 합니다. 자, 태양에 가장 가깝다. 크기가 가장 작다. 그 다음에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 운석 덩어리가 많이 남아있다. 그 다음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다 외우나요? 네,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성의 특징을 외우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성은요.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그 다음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인다.
요 정도는 꼭 외워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있다. 자, 그 정도. 자, 지구는 뭐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에는 극간이 있는데, 극간은 뭐냐? 얼음 덩어리. 얼음 덩어리가 요 위에 지금 보면 하얗게 있어요. 요걸 극간이라고 해요. 자, 보면 이 극간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보면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조그매졌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극간이 있다. 그러면 화성. 계절이 나타난다. 그 다음 대기가 매우 희박한, 대기라는 거 공기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철 성분이 많아 붉어 보인다. 그 다음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 화산과 협곡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목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성은 크기가 가장 크다. 지구의 11배, 수소 헬륨이 이루어져 있다. 가로줄문이 나타난다. 그 다음 행성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 자전 속도가 빠르다. 붉은 점, 대적점, 여기 점이 있죠, 그죠? 대적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수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 주변을 돌고 있는 작은 위성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이런 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성은 밀도가 가장 작다. 두 번째로 크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로줄무늬가 있는데, 이거 지금 얘는 고리를 가지고 있지, 고리. 그지? 그래서 암석 조각이나 얼음으로 이루어진 고리가 있다. 그 다음 수많은 위성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 목성, 토성이 약간 조금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왕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청록색이다. 자, 누운 채로 자전한다. 뭐 이런 것들 특징이네.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다. 그지? 아까 목성에서는 대적점이 있어. 빨간 점이 있었고, 목성은. 해왕성은 흑점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다. 자, 그 다음 천왕성과 크기 비슷하다. 대흑점이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특징 지어서 외워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외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어렵다 말다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정리해서 외우기만 하면 돼.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선생님도 따로 이게 어떤 설명의 어떤 스킬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봤던 8개 행성을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한번 해봤대요. 내행성과 외행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합니다.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있으면 내행성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행성, 수성, 금성. 그 다음 지구 바깥으로 있으면 외행성. 그죠? 자, 역시나 미안합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래서 태양과 지구 사이. 근데 이거를 내행성, 외행성 굳이 다 외우지 말고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는 내행성, 수성, 금성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외행성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외행성은 뭐다 외우지 말고, 아,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안에 있으니까 내행성이다. 수성, 금성, 수금이. 이렇게만 딱 외워두면 끝나지. 그죠?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구형 행성이다, 목성형 행성이다라는 또 분류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행성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있어요. 물리적 특성이란 건 뭐냐? 크기가 작으냐, 크기가 크냐, 질량이 뭐 무겁냐, 가볍냐, 반지름이 크냐, 작냐, 이런 크기 있잖아. 그런 크기로서 나누어 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이렇게만 딱 외워도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목성형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하나 분류만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형이니까 지구는 반드시 들어가겠지. 자, 그래서 수금지화는 지구형이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다? 일단은 작다.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고 그냥 크기가 작다. 그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쫙 축약되어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밀도는 크다. 밀도가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덩어리 안에 촘촘하게 들어있다라는 소리야. 그치? 지구도 생각해봐라. 작은 덩어리지만 이 안에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노? 그치? 많은 상가들과 그치? 밀도가 얼마나 촘촘하겠어. 그치? 그 다음에 지구에는 위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지. 그 다음 지구에 골이 있어. 골이 없잖아. 골이가 뭐냐면 아까 우리 토성처럼 이렇게 여기를 달고 있는 이거 있잖아. 우리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그 다음 우리 땅 생각해봐. 땅이 딱딱하니까 우리 건물도 세우고 걸어 다니잖아. 그래서 표면 상태가 암석이 단단하다.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암기할 거 좀 줄어들어. 그래서 지구형 행성이 뭐다? 지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고 수금지화. 그 다음에 얘는 작아. 질량도 작고 반지름도 작네. 근데 작지만 안에 들어있을 건 다 들어있어. 촘촘하다. 밀도 촘촘하고. 그 다음 위성 같은 건 없고. 그 다음에 뭐 고리도 없고. 그 다음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 요 정도면 다 외운 거지.
그지? 자, 그리고 요 그림이 한 번씩 문제 나오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가로, 세로 봐봐. 반지름하고 질량이잖아. 지구형 행성은 아까 작다 했잖아. 그러니까 반지름도 여기 만약에 숫자가 들어간다 생각해봐라. 1, 2, 3, 1, 2, 3. 그러면 지금 지구형에서 1하고 1이 만난 제일 작은 쪽이지. 목성형은 크기가 크겠지. 그지? 그래서 지구형은 아까 작다 했으니까 반지름도 작고 질량이 작은 쪽에 들어가 있으면 되고, 아까 밀도는 어떻다 했어? 촘촘하다 했지. 그지? 그래서 반지름은 작지만 크기는 작지만 촘촘한 곳에 지구형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금세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난이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경 써서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태양 주변을 살펴보는 행성들을 봤으니까 태양을 살펴보면 태양은 스스로빛을 냅니다. 달은 스스로빛을 못 낸다고 배웠었죠, 우리가. 하지만 태양은 스스로빛을 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항성의 뜻은 뭐다? 행성이 아니지.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에요. 천체야.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를 항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을 자세히 보면 태양 무늬가 태양 표면에 쌀알 무늬와 흑점이 나와 있대요. 쌀알은 쌀을 뿌려놓은 것처럼 점이 이렇게 뿌려져 있어서 쌀알이고, 흑점은 검은색 점이 있어서 흑점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흑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게 점이 아니잖아. 만약에 점을 찍어 놓은 거라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표면과 온도가 달라가지고 그냥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니까 어떨 때 보면은 여기가 흑점이고 어떨 때 보면 또 위에가 흑점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흑점의 위치는 당연히 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점의 이동 방향을 보면 지구 겉보기 운동에서 봤을 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흑점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태양의 대기에서 채층, 코로나, 홍련, 플레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워야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하는 말 외워야 합니다. 그죠? 자, 채층은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지. 여기 지금 멋있게 요 봐봐. 검정색 위로 붉은색 이게 보이지? 여기가 채층. 코로나는 우리가 채층 위로, 이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청백색 대기층을 말합니다. 홍염은 뭐냐면 이 광구란 거, 이 뜨거운 태양의 이 본체에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 불의 고리 같은 거. 그지? 불의 고리처럼 푹 멋있네, 그지? 플레어는 뭐냐면 이 흑점 주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매우 밝아지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외워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근데 외우는 게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그지? 붉은빛을 띠는 거 채층. 이거 주변으로 보이는 진주색, 그러니까 백색의 광이 코로나, 불고리가 홍염, 그 다음에 흑점 주변 폭발이 일어나는 거 플레어. 그지? 그럼 뭐 어렵나? 그자? 그래서 열심히 외우면 금세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활동하냐 하면 11년 주기로 우리가 활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 하면 흑점의 수를 세어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태양이 자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흑점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좀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흑점의 수를 과학자들이 세어서 일일이 세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점수가 많으면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흑점수가 작으면은 태양이 활동 좀 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할 때하고 작게 할 때는 그럼 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그걸 알아봐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지구에서 어떤 역할이 나타나는지 암기해야 되겠지. 자,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하면 흑점수가 많아지고, 태양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건 태양빛이 우리의 그만큼 더 많이 비친다는 거고, 아까 태양에서 우리 배웠던 채층, 코로나 그런 애들 있지, 그지? 그런 애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일 거잖아. 더 많이 발생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자, 일단 오로라가 우리도 지구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태양으로 인한 자기 폭풍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가 태양도 지구도 각각의 자기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태양의 자기력이 활발해지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겠지.
그래서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인공위성, 띄어져 있는 인공위성이 이런 자기장의 폭풍에 영향을 받아서 좀 고장이 나거나 또는 GPS가 교란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되면 지구에서는 이렇게 자기장의 영향을 받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의 깊게 봐두도록 합시다. 지난 해에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난해 태양계에서도 한 3문제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아이가 있죠. 반드시 나오는 아이가 천체만원경입니다. 천체만원경은요, 조립 순서도 외워야 하고 각각의 부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외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물렌즈 있죠? 빛을 모은다. 그 다음에 여기 균형을 맞추는 균형추. 그 다음에 가대.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요거 가대. 경통하고 지금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 여기 경통하고 여기 삼각대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경통은 여기. 통. 그 다음에 삼각대는 여기. 이 둘이를 연결하는 부분이 가대. 그 다음에 균형추는 균형을 맞추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고 삼각대는 말 그대로 다리고 경통은 대물렌즈하고 접안렌즈를 연결해주는 통. 그 다음에 이제 보조만원경은 우리가 천체를 찾을 때 소형 만원경으로서 시야가 넓은 만원경을 쓰고 있고 접안렌즈는 눈을 대는 부분, 직접적으로 눈을 대는 부분. 그 다음 여기서 초점 조절 나사지. 현미경이랑 똑같습니다. 접안렌즈에 눈을 대고 초점 조절 나사로 초점을 맞추어서 상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립 순서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조립 순서 보면 일단 당연히 삼각대를 먼저 세우고 삼각대 위에 아까 뭐가 있어서 가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생각해봐. 삼각대 세우고 그 다음에 삼각대하고 경통을 연결하려면 가대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가대 끼워 놓고 그리고 나서 균형을 잡아야 되겠지. 흔들지 않게. 그럼 균형을 맞추고 나서 경통을 위에다 꽂아. 그러면 일단 설치는 끝이야. 자, 그렇게 해서 설치 끝내고 나서 경통 위에다가 이제 보조 만원경을 꽂고 접안 렌즈도 꽂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물체를 찾아서 시야를 조절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을 머릿속에서 한번 내가 설치한다고 해서 가상적으로 한번 해봐. 삼각대 세우고 가대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나서 균형이 맞춰졌으면 경통을 끼우고 경통 본체가 들어왔으니까 보조 만원경하고 접안 렌즈도 끼우고 그럼 렌즈들 다 끼워졌으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물체를 본다. 어렵지 않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체만원경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일단 불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알겠죠? 여기가. 그리고 당연히 평평한 곳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보조만원경으로 내가 관측할 천체를 시야 중앙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만원경의 접안 렌즈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서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오늘 이번 시간의 중심은 뭐죠? 외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조금 암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좀 태양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환하고 호흡 부분을 완료해서 동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기말고사 총정리 영상들을 선생님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